정혜는 새벽마다 작은 제사상을 정리하고 향을 피웁니다. 사진틀 속 딸의 얼굴은 오래된 빛깔로 바랬지만 정혜의 손길은 늘 가지런합니다. 창문을 여니 골목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메마른 화분의 흙 냄새가 따라옵니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단정히 신발끈을 묶습니다. 오늘도 장에 가야 합니다. 장바구니에는 늘 사던 무, 배추, 멸치가 들어가고 빈자리는 끝내 비워둔 채로 집을 나섭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이웃 박 여사가 손을 흔듭니다. 시장 보러 가세요? 정혜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조금만요. 시장 입구는 아침 햇살이 기울어들고 좌판 위 붉은 고추와 은빛 생선 비늘이 번뜩입니다. 정혜는 물건값을 계산하며 동전 소리에 맞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오르내립니다. 그 순간 높고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튀어나옵니다. 정혜의 걸음이 멈춥니다. 민서,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이름을 굴립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 봉인해둔 기억이 어두운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정혜는 무심코 고개를 들고 웃음소리가 번진 방향을 더듬습니다. 과일 가게 앞 사과산처럼 쌓인 곳에서 검은 머리의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달립니다. 아이의 옆에는 키 큰 남자가 빠르게 걷습니다. 그 어깨선, 뒷모습, 보폭이 낯설지 않습니다. 정혜는 가슴께 장바구니를 더 끌어안고 사람들 틈으로 천천히 파고듭니다. 남자는 아이를 보호하듯 팔을 뻗어 잡아 끌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정혜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시간이 서서히 풀립니다. 도연입니다. 10년 전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입니다. 정혜는 숨을 삼키며 발끝을 멈춥니다. 저기, 이거 하나만 더 담아주세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상인에게 닿고 아이는 손에 귤을 쥔 채 해맑게 웃습니다. 정혜의 손목이 떨리며 장바구니, 손잡이가 살갗을 파고듭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달아요. 인근 떡집 여주인이 조심스레 떡 한 조각을 건넵니다. 정혜는 떡을 받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봅니다. 눈동자는 남자와 아이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도연의 옆자리에 한 여자가 다가와 영수증을 건넵니다. 정혜의 숨이 짧게 끊깁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려 기둥에 몸을 숨깁니다.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떡집 여주인의 말에 정혜는 짧게 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듯 얇습니다. 정혜는 두 손으로 외투 앞섭을 꼭 여밉니다. 시선은 여전히 세 사람을 따라갑니다. 남자는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우고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시장 바닥에 나란히 길게 늘어집니다. 정혜의 발등 위로 햇빛이 흘렀다가 사라집니다. 사과 상자, 젓갈통, 젖은 비닐, 고등어의 은빛 비늘이 이어지는 길 위로 세 사람이 멀어집니다. 정혜는 한 발 또 한 발 따라 나서다가 제자리에서 굳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올라와 떨림으로 번집니다. 지금 가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던진 문장은 제자리에서 흩어집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허공에 떠있던 이름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리고 시장 끝 모퉁이로 사라집니다. 정혜는 손바닥에 식은 떡 한 조각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떡을 쥔 손에서 쌀가루가 미세하게 부서져 떨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부서진 가루를 털어내고 빈 장바구니의 무게를 다시 가늠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찬 바람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갑니다. 정혜는 천천히 발을 떼어 세 사람이 사라진 방향과 반대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러나 발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스피커에서 오전 장사 종료 안내 방송이 흐르고 좌판이 하나둘 접힙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그 모퉁이를 바라본 뒤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의 걸음이 느리게 집을 향해 움직입니다. 등 뒤에서 늦겨울 햇빛이 길게 따라옵니다. 정혜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아이의 웃음소리와 도연의 모습이 엇갈려 섞입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라니 속으로 되뇌며 눈가를 닦습니다. 밖에선 이웃방 여사의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 들어옵니다. 요즘 세상엔 재혼이 흔하지 뭐. 그 말 한마디가 유리 파편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정혜는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하늘은 흐렸고 골목의 전봇대에 매달린 전선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에 얹힌 모자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새 모자, 새 외투. 그녀는 속으로 새엄마 손이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자 옆에 있던 여자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혜는 무심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며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 속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도연이 골목 끝으로 들어서자 낡은 전셋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초인종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서. 정혜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뒷골목 바람이 외투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의 집 앞을 벗어나자마자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도 너무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는 신발을 벗으며 현관 앞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딸과 함께 살 때 사주었던 그 구두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구두를 들어 올려 손끝으로 문지르자 검은 가죽의 빛이 어렴풋이 돌아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신발장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혜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정혜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장 근처를 돌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다시 보려는 마음과 그저 우연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오늘은 그냥 장만 보고 오자고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같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근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며 정혜는 창가 쪽 자리로 시선을 옮깁니다. 창밖으로 도연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귤을 고르는 모습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당 주인에게 슬며시 말을 꺼냅니다. 저 사람 새로 이사 왔나 봐요?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사람 돌본다던데요. 재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혜의 손이 떨려 그릇에 담긴 국물이 살짝 흔들립니다. 아픈 사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식당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무심히 길을 건넙니다. 발길이 도연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담벼락 아래로 떨어진 낙엽이 흩어져 있고 어린아이의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약봉지를 들고 테이블 위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이 옆에 놓여 있고 민서는 숙제를 하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두 손으로 외투를 더 여몄습니다. 창문 너머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어깨 위로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손끝에는 산소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 아내겠지 저 여자가. 그녀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정혜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재운 뒤 창문을 닫는 순간 정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봤어. 다른 여자야.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버스가 오자마자 올라탔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혜는 가방 속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에 닿는 눈물의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밤거리는 적막했고 버스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정혜는 밤새 앉은 채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질 때까지 마음속에 쌓인 생각들이 끝없이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딸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지금의 세상은 이미 그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새 여자를 맞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그를 직접 마주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교회 앞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울리고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틈에 서서 눈길을 돌립니다. 잠시 후 예배당 문이 열리고 도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혜는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춥니다.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창문 너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채 도연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 숨을 들이켭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닿아 식어갑니다. 이제 확실하구나. 그녀의 속삭임이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정혜는 발걸음을 옮기며 골목 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도연이 여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웃음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눈에 담은 채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술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술잔을 따르는 손이 흔들려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사람도 다 변했네. 작은 한숨과 함께 첫 잔을 비웁니다. 눈앞에는 오래전 장례식장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꽃향기와 양냄새가 섞였던 그날,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관, 울부짖던 도연의 모습, 그때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물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기억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의 뚜껑은 닫혀 있었고 의료진은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떠나보냈지. 정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 서류 봉투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확인해야겠어요. 희미한 달빛이 창문 너머로 비쳐들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혜는 아침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품에 꼭 안은 채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급했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10년 전 딸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의무기록 보존기간 10년이라는 안내문에 머물렀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기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직원의 부름을 듣고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나서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정혜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남아있는 자료는 없나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잠시 후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래된 파일 중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사기 소리가 멎자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는 열람이 불가한데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정혜는 손끝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숨을 고릅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첫 장, 딸의 이름 아래에는 식물인간 상태 지속 중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열이 터질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의 이름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치료비 납부 내역과 보호자 서명이 빼곡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혜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남자는 딸을 버린 게 아니라 지켜왔던 것입니다. 내가 다 오해했구나.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어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옆면에는
환자 이송 주소 9로 20일 2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섭니다. 바깥의 햇빛은 눈이 시릴 만큼 강했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 아직 살아있어.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고 신호등의 불빛이 번갈아 바뀌었습니다. 정혜는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구겨지며 땀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수빈아 엄마가 간다. 정혜는 오후에 햇살이 기울 무렵 주소가 적힌 쪽지를 꼭 쥔 채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2층 건물이 서 있었고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과 도연의 작업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리자 안쪽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약품과 햇빛이 뒤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딸 수빈이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빈아.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손끝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 후 의식불명. 회복 가능성 미비. 장기 요양 중.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정리했어요. 수빈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서.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니? 왜 숨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아이를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얘는 엄마가 하늘에 갔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너를 원망했어. 하루에도 100번씩.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그녀는 울음 섞인 숨을 내쉬며 딸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어 창문 틈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병원비를 감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간병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8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정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잔잔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이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생명의 징표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더 세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수빈아, 엄마야, 이제 엄마가 왔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물들며 방 안을 붉게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혜의 눈물이 빛났습니다. 세월의 오해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며칠째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눈동자는 엄마를 닮아 맑고 깊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분명 기뻐할 거야. 아이의 손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창가 쪽에서 말없이 병실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정혜에게 다가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드세요, 어머니.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난 10년의 오해와 원망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침대 머리맡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손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숨을 삼키며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수빈아, 들리니? 엄마야,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눈동자를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뇌파가 움직입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딸이. 도연은 어깨를 떨며 정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병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끝으로 딸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 용서받았네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이 남긴 오해와 상처가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비의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화해를 축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끝에서 마침내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반찬통 안에는 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달걀말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졌겠지요. 수빈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빛은 이전보다 한결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딸의 머리칼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아, 수빈아.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정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재활팀이 오신대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볼 거랍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학교 가방을 메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엄마 금방 일어날 거지?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아이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올 거야. 창가에 둔 화분에서는 작은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봄빛처럼 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간병인에게 업무를 인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됐네요. 정혜는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긴 시간 고마웠어요. 수지는 말없이 웃으며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봄을 응원합니다. 도연은 다시 설계사무소에 복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면서도 병실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엔 늘 병원에 들러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수빈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반응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도 되겠지요. 병실의 공기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주제로 그린 그림을 병실 벽에 붙였습니다. 붉은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서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창문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수빈의 머리칼 위로 내려앉으며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수빈아.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병실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겨울은 언젠가 봄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봄이 다시 피었네요. 고객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